3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약품, 이렇게 컨벤셔널이란 단어가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이런 뜻이 있죠. 전통 의학은 뭐 당연히 traditional로 바꿀 수 있죠. 오랫동안 믿어왔다. 접속사 that. 우울증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수동태고요. 불균형, 임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반대말이고요. 뉴로,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불균형, 뇌에서의. 하지만 주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explanation 하면 설명과 함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불균형, 물질의 불균형, 뇌의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생겨서 그 물질이 낮아진 거죠. 아니면 뭐 많아졌거나. 쉽게 말해서 우울증이 원인을 일으키는 거다. 바로 뇌 속의 물질의 감소네요. 감소. 이 감소와 증가는 서로 반대말이기 때문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감소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low 아드레날린, 널 아드레날린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어떤 물질 감소가, 그죠?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됐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장면이네요. 네. Not a decrease in brain substances causes depression. 그러면 이러한 revised cause and effect는 revised는 수정된, 바뀐 이런 뜻인데요. 보통 글을 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잖아. 그때 revise 한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봤죠? 처음에 그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해결책은 뭐냐? 우울증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As a problem of consciousness. 의식 문제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울증에 걸리게 된 어떤 원인을 또 찾는 거죠. 해서 우리의 그 의식은 좀 더 기본적인 어떤 체계, 객체이고요. 그리고 넘어서 있다. 어떤 뇌 기능 하는 것을 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은. 그리고 뇌는 뇌라는 것은 이상도 아니다. 그 의식의 어떤 장기,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걸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기관 정도밖에 안 된다. 의식 기관, 됐죠? 만일에 it is not consciousness itself, 그것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우울증의 그 근원이라고 하죠. 뿌리란 뜻이 있으니까 원인, 근원, 딱 맞네요. 의식의 근원은 또한 왜곡, 우리 의식 상태의 왜곡인 것이다. 뒤틀려짐. 자,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이 뒤틀려짐이 뭐냐? 의식인데 has lost its sense of self. 그 자아감, 그죠? 이게 자아란 뜻이니까 이게 감이고, 그것의 자아감을 잃어버린 의식.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의식이라고 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식적 질병, 서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어가 이렇게 뒤에 어나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구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명사구 앞에 붙어서 수식하는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순서를. 그래서 의식이라는 질병의 그러한 앞에서 말한 것들은 may manifest itself. 동사로 명백히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질병은 그 자신을 명백히 한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학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뭐 주제라기보다는 우울증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영어적 표현들보다는 일단 우선 한글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을 보면 이 부분까지는 쉽게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정된 인과관계라고 했죠. 결국 우울증은 의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보다 어떤 근본적인 실체라고 하면서 뇌를 또 정의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뇌가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뭐 조절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 이상을 말하는 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뇌 기능을 넘어섰다는 거죠, 의식이. 그 다음에 뇌는 의식의 기관에 지나지 않아. 그 의식을 담아내는 어떤 물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의식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 처리 기관. 그래서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뇌를 말하는 거죠. 뇌가 곧 의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니죠. 아니라면 우울증의 근본 원인 역시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뭐라 그랬죠? 의식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의하기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울증의 근본원은 역시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뇌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아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의식입니다. 결국은 우울증은 의식, 즉 자아감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의식.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 왜 살지라는 생각, 그 생각을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왜 살지? 이렇게 느끼겠죠. 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생각의 질환이 결국은 이제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라고 느끼는 것, 즉 자아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의식, 되나요? 네, 그걸 이제 왜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인지하면 됐죠? 꽤 장시간 찍어서 네, 이걸 단독 번호로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과 잘 맞춰서 네, 해석을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밑줄의 의미. 네,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또.